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보고 많이 응용을 했잖아요. 그 회사에 내가 한번 물어보자. 전세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리치 데디 컴퍼니. 리치 데드 컴퍼니에 그쪽 회사에 제가 연락을 했어요. 대단하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누구는 전세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그렇지. 안 된다니까. 이걸 일단은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미국에는 전세 제도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는. 근데 한국에는 전세 제도가 유일하게 이제 전 세계에서 존재하는 나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그 공실이 있을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건데, 공시가도 지금 떨어져서 전세 대출도 이제 분명히 떨어질 거고, 그 갭이 생기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갭이 생기는 돈이 뭐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없을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없는 사람이 더 많죠. 더 많죠. 근데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세입자랑 어떤 그 엄청나게 불편한 그 시간을 보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지옥이에요. 네, 이게 물론 투자도 중요한데 내가 마음 편하게 맞아요. 지속할 수 있는 생각을 하면은 내가 너무 무리하게 뭔가를 그 투자금 확보에 너무 혈안이 되면 안 되겠고, 이게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 투자를 당연하죠. 할 때는 내가 경제적 그럼요. 자유가 갈 때까지. 그러니까 작가님이 왜 그 기다리는 거를 많이 강조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와서 조금 이제 그 느끼게 됐어요. 그 기다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내가 초반에는 돈도 있고 하니까 뭐 4채, 5채, 뭐 7채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분명히 채수가 줄어드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1년에 한 채가 돼도 좋으니까 좀 제대로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하는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나이가 이제 38이니까 1년에 한 채만 받았으면, 내가 48이면 10채를 만약에 받았으면 한 채당 30만 원만 받더라도 사실 그때 되면은 뭐 4,500 정도는 현금 흐름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금액이 되잖아요. 그래도 저는 늦은 게 아니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투자금 확보에 너무 혈안이 되는 거를 좀 내려놓게 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건 속도에서 욕심이 생겨서, 그건 욕심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투자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자꾸 세입자 돈 갖고 하려는 욕심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것도 당연히 활용해야 되는데 네네네. 너무 다 세입자 돈으로 뭔가를 운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태로운 행동이 아닌가 저도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해봐야지 느끼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단기간에 1년에 뭐 10채, 20채 받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왜냐면 우리 삶이 1년으로 끝날 게 아니잖아. 맞아요. 50년 이상을 더 살아가야 될 텐데 거기서 1년에 10개 하든 20개를 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차라리 50년 동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다면 플러스 P를 땡기는 게 맞을까? 그건 한번 본인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장단점이 또 있으니까, 그렇지, 그거는 또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자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 처음에 고민했던 내용을 책에서 찾아보자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보고 많이 응용을 했잖아요. 그쪽에다 물어보자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회사에 내가 한번 물어보자. 전세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연락을 해가지고. 리치 데디 컴퍼니. 리치 데드 컴퍼니의 본사는 아닌데 그 캐시플로우 게임을 말하잖아요.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이제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 홍보도 하는데 그쪽 회사에 제가 연락을 했어요. 대단하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누구는 전세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그렇지. 안 된다니까. 이걸 일단은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캐시플로우 하는 그 한국 지부 교육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뭐 저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미국에는 전세 제도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는. 근데 한국에는 전세 제도가 유일하게 이제 전 세계에서 존재하는 나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그거를 제가 장문으로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쪽에서. 답변이 왔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책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부자가 되려면 자산을 취득해라. 부채를 사지 말고 자산을 취득을 해야 되고, 부채를 사려면 자산을 먼저 확보된 다음에 그 현금 흐름으로 부채를 사는 게 순서상 맞다. 근데 책에서 나오지 않았냐, 부자의 현금 흐름 패턴, 중산층의 흐름 패턴, 가난한 사람의 패턴 나와 있다. 그거는 이제 뭐 이해했느냐 해서 이해했다. 전세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니까, 갖고 계신 부동산에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는 그건 자산이
자산이 맞다. 전세는 자산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더라고요. 전세는 자산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른 코멘트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맞아요. 본인이 이제 해석하는 건데 이제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이냐 아니냐를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산이냐 부채냐를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전세는 그쪽에서는 명확하게 메시지가 자산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산은 아니다. 맞지? 네. 왜냐면 자산은 로버트 할아버지가 말했잖아요. 내 주머니에 넣어주는 게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으니까 맞아요. 그게 맞는 거고. 근데 전세는 주머니에 넣어주진 않으니까 그거는 자산의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봐서 이제 종교이셨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겠구나. 제 나름대로 저 스스로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왔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확히 그거예요. 저는 되게 명확했어요. 그리고 되게 단순했고요. 그 기준을 꾸준히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저한테 연락 주고 찾아오는 이유가 사실 정확히 그 하나예요. 나는 이 시장에서 왜 되게 특이한 사람이냐면 나는 자산이냐 부채냐 그게 뭐 정답이고 아니고 리치데디 컴퍼니에서 말해줬다고 그게 맞다 네네. 틀리다 의미가 아니고 네. 내 나름대로 명확한 기준이 그거예요. 나는 내 소주머니에 현금을 넣어주는 것만 샀어요. 그래서 나도 중간에 고민할 때가 되게 많았죠. 이거 하면 막 플러스비 5천이라 그럼 내 투자금이 그럼 빨리 늘릴 수 있는데 근데 그 유혹에서 고민은 당연히 했지만 내 원칙은 정확히 지켰다. 최근까지도 정확히 그 부분은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차를 바꾸고 했던 부채 사치품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나도 모닝을 타면 돼. 뭐 모닝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차를 타도 되는 건데 내 나름의 사치품을 살 수 있었던 거는 그 현금 흐름의 원칙, 자산을 꾸준히 구매했다는 그 원칙 덕분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제 순서가 이제 그렇지. 어떤 게 이제 먼저고 어떤 게 나중이냐 이제 이거를 이제 맞아. 그거를 이제 선택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맞아요.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럼요. 저희는 이제 자산을 먼저 취득을 하라는 그렇지. 그런 말씀을 이제 맞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나도 어쩌면 자산을 또 먼저 취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보면 이 사무실도 나는 부채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진짜 이거 부채야. 여기서 맞아. 들어오는 게 뭐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사치품 부채를 살 수 있었던 거는 정확히 낡은 빌라에서 나오는 월세 현금으로 자산을 구매했기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투자의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잘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네.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으니까 약간 결론을 좀 낼 수 있지 않았나 그렇지.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유혹이 오거든요, 분명히. 그때 이번보다는 덜 에너지를 쓰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는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또 많으니까 개인적인 스토리도 있으니까 이거 하고 오늘은 딱 영상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평 반지하인가? 십정동 그 어. 부평 반지하인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아요. 제가 그 재개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십정동에 그 반지하 있는데 거기가 재개발 그 예정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지역이 포스코 더샵 아파트가 거기가 다 들어서가지고 저희 구역도 지정이 돼서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되게 인천 부평구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빨리 지금 이거를 진행해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